돈 많은 과부 옥심이는 큰 기와 집에 넘치는 곳간을 가진 여자였다. 하지만 그녀는 외로움만은 어쩔 수 없었는데 아이고, 그놈의 열려문이 뭔지. 외로워 죽겠네. 밤마다 잠이 안 와? 그때 머슴덕배가 나타나는데 마님 부르셨습니까요? 그래. 지금 옆마을 김진사 부인을 만나러 가야 되니까. 어서 채비하거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제 너머 김진사 댁으로 향하고 있었다. 덕배 이놈아. 힘들다 쉬었다 가자. 예, 마님. 그런데 덕배 너도 장가 가야 할 텐데 마땅한 곳이 없어서 어쩌냐. 뭐 어쩌겠습니까? 기다려야죠. 힘도 좋아, 성격도 좋아. 술도 안 먹어. 쓸데없는 짓 안 해서 돈도 많이 모았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요. 그저 제 집 하나 있고 땅 두어 마지기만 있으면 원이 없겠습니다. 아이고, 덕배가 천출만 아니었어도 내가 어떻게 해볼 텐데. 아쉽다, 아쉬워. 그때 개구리 한 마리가 나타나는데 그리고는 옥심의 무릎 사이로 들어가 버린다. 덕배야, 이거 어떡하니? 나 너무 무서워. 어떻게 좀 해줘? 마님, 잠시만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니, 거기 말고. 아니, 옆으로. 그래, 뒤에 있는 것 같은데. 어머, 손이 왜 이렇게 부드럽니? 아, 뭐 송구하네요. 좀 위로 올려봐, 거기. 육갑을 떠네. 나 여기 있다 이것들아. 김생원은 슬아의 자식이 없었다. 아내가 정성껏 지성을 들여 절에 다닌 후 1년 만에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아이의 머리털이 붉은 게 아닌가?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혹여 몸에 문제라도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럴 게 아니라 의원을 불러야겠구만. 그리하여 급히 의원을 불러 사정을 말하는데 참으로 신기합니다. 이런 경우는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지. 그러게 말이네.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인가? 이게 무슨 병이라도 있는 건가? 아니면 천벌이라도 받은 겐가? 그게 저도 궁금합니다. 맥도 정상이라 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혹시 아이를 가지셨을 때 부인께서 딸기를 많이 드셨는지요? 그게 뭔 개소린가? 아, 똥입니다. 그러다 잠시 고민하던 의원은 김생원에게 묻는데 혹시 어르신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며칠에 한 번 안방마님 쳐서 드셨는지요? 허허, 늙은이가 뭐 얼마나 자주 들어가겠나? 그럼 한 달에 한 번입니까? 김생원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반년에 한 번입니까? 다시 김생원이 고개를 저었고 그럼 1년에 한 번입니까? 뭐 그 정도쯤 되겠는데. 그러자 의원이 이거구나 하고 말하는데 그렇지. 이제 알겠습니다. 무엇인가? 어르신이 너무 오래도록 쓰지 않아서 녹이 슬었나 봅니다. 어느 마을에 사는 만식이는 노총각으로 살다 산길에 쓰러져 있는 어느 여인을 발견해 치료를 해주었다. 여인은 예전 기억을 잃고 갈 곳이 없어 만식이에게 몸과 마음을 맡겼고 심성이 곱고 부지런한 아내와 만식이는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들을 지켜보던 한 스님이 만식이에게 다가와 말하기. 소승이 궁금한 게 있다오. 네, 무슨 일이신지요? 저 여인과 어떤 사이십니까? 지한 사람입니다. 아, 이거 참 난감하군. 왜 그러십니까? 저 여인은 사람이 아니고 요괴입니다. 무엇이라고? 이 땡중이 오늘 한 따까리 하자는 거요 뭐요? 허허,
당연히 믿기지 않으시겠지요. 오늘 밤 자정에 이 호리병의 뚜껑을 여십시오. 그러면 요괴가 호리병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당당한 스님의 태도에 만식이는 반신반의하는데, 그리고 그날 밤 자정 무렵 만식이는 아내에게 말을 걸기를. 인자, 내 물음에 솔직하게 말하구려. 네, 서방님. 말씀하시지요. 오늘 괴상한 소리를 들었소. 인자가 요괴라는구려. 이게 정말 사실이요? 이에 당황한 부인이 말한다. 네, 맞습니다. 저는 요괴입니다. 만식이는 너무 슬펐지만 스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했다. 알겠소. 그럼 내 마지막으로 임자의 본 모습을 보고 싶소. 네, 서방님. 잠시 후 부인은 요괴의 모습으로 변하는데, 서방님.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강령하시옵소서. 아니요! 오히려 더 줬어. 우리 앞으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삽시다. 그렇게 만식이는 부인과 신남매를 낳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인종차별하지 말라는 말이 이때부터 유래되었다나 어쨌다나. 한 사내가 집을 알아보고 다니던 중 저렴하게 나온 집을 보러 오게 됐다. 시세보다 싼 집을 막상 보니 너무 마음에 들었다. 생각보다 집이 마음에 듭니다. 얼마라고 했지요? 보증금 50냥의 월 단량이네.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싸게 나왔나요? 집주인이 유배가게 돼서 못 사게 내놨다고 하더라고.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날 밤 짐을 풀고 이제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 사내 앞으로 누군가가 나타나는데, 여긴 내 집이다. 평생 힘들게 마련한 내 집이란 말이다. 절대 아무도 들일 수가 없어. 저 거지거라. 너무 놀란 사내는 불이 났게 도망간다. 그리고 며칠 후 이 집이 보증금 30냥의 월 세냥이네. 왜 이렇게 싸게 나온 것이오? 뭐 여기서 자면 가위도 눌리고 헛것도 보인다나 어쩐다나. 나는 테마사요. 그런 거 안 믿어. 그리고 그날 밤 사내는 막 잠에 들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나타난다. 여긴 내 집이다. 평생 힘들게 마련한 내 집이란 말이다. 절대 아무도 들일 수가 없어. 저 거지거라. 사내는 오줌을 지리며 그 자리에서 도망가고 만다. 그리고 며칠 후 무보증의 월 한냥이네. 왜 이렇게 싸게 나왔어? 귀신 나오여. 귀신? 자신 있으면 살고. 어르신,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어? 그리고 그날 밤 여긴 내 집이다. 평생 힘들게. 아, 씻어야겠다. 땀을 많이 흘렸더니 찝찝하네. 그 후로 여인은 그 집에서 오랫동안 살았고 귀신 또한 본 적 없다고 한다. 원원도 좋고 여인도 좋고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미자와 순자는 20년 지기 친구였다. 서로 허물없이 친한 사이였는데 오랜만에 자리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아따, 가시나 잘 지냈냐? 여전히 예쁘구만. 너도 예쁘네. 미스 코리아 준비하니 호호. 요즘 만나는 사람을 있어? 아, 말도 마. 남자 하나 만났는데 완전 꽝이여. 왜 무슨 일인데? 그게 말이여. 그때 어떤 남자가 카페 안으로 들어오는데, 미자야, 저 남자 좀 봐. 누구? 방금 들어온 남자. 저 남자 코 좀 봐. 코가 크면 남자답고 크고 그런다던데. 내가 한번 꼬셔봐. 야, 그거 다 헛소리야? 진짜? 왜? 내가 저번 주에 술을 마시다 남자와 합석했는데 너무 스타일도 좋고
생각도 바르고 마음에 들더라고. 근데 포도 저 남자 2배는 커서 이 남자다 싶었지. 그래서 우리 집으로 데려와 라면 먹고 가라고 했지. 어머머 지집애. 아무튼 집에서 한 잔 더 하고 같이 잠을 자는데 이 남자가 내 입에 담배를 물리는 거야. 그래서 나 담배 안 피워요 했지. 그런데 몇 분 있다가 또 담배를 물리는 거야. 그게 몇 번 계속되니까 짜증나서 불을 켰지. 왜 자꾸 담배를 물리냐고. 그래서 그런데 그 남자도 담배를 안 피운다는 거야. 그럼 뭐야? 내가 알게 뭐여. 손가락은 아니었을 거 아니여. 코 큰 거 다 필요 없다니까. 만식이와 윤복이는 친한 친구 사이였다. 두 사람 모두 아내와 사별하고 외롭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자네 그 소문 들었는가? 무슨 소문? 저 아래 사거리 은행나무 옆집에 여인네 하나가 이사 왔는데 그렇게 예쁘다던디. 아, 나도 들은 것 같구만. 아주 끝내준다던디. 근데 아가씨는 아니라던데. 그 다른 마을에서 소방 맞고 우리 마을로 왔다고 하더라고. 아, 참말이요? 그때 한 여인이 두 사람 눈앞에 들어오는데 저 여인인가 보네? 곱네 고아. 아따 좋구만. 한 번 안아봤으면 소원이 없겠네. 그리고 그날 밤 두 사람은 여인네를 보쌈하기 위해 그녀의 집으로 오게 됐다. 어차피 우리도 홀몸이고 저 여인네도 홀몸이고 서로 맘에 맞아 같이 살면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 자네가 먼저 시도하시게. 자네가 성공하면 내 양보하겠네. 윤복이는 먼저 여인의 방으로 들어간다. 얼마 후 윤복이가 방에서 나오는데 아니 윤복이 자네 얼굴이 왜 그런가? 윤복이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버렸다. 얼마나 좋았으면 쌍코피를 저렇게 흘렸나 몰라. 그리고 만식이는 방 안으로 들어가는데 방 안에서 여인이 만식이를 맞이했다. 여인네 혼자 사는 집에 무슨 일이시오? 내 그대가 마음에 두오. 듣자 하니 소방 맞고 우리 마을로 왔다고 하는데 나도 홀몸이니 우리 함께 살아보는 건 어떻겠소? 나 그렇게 쉬운 여자 아니오. 그렇다면 나랑 내기를 해서 이기면 그렇게 하겠소. 뭐든지 말해보시오. 나는 사내다운 남자가 좋소. 나한테서 1분만 버티면 그쪽의 여자가 되겠소. 아따 1분은 껌이지. 내 별명이 느림보여. 거 밤새도 가능하구려. 그리고 잠시 후 이것이 무엇이오? 아직 30초밖에 안 됐는데 엄살 피우지 마시오. 그 1분이 거시기 1분 아니었소.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내 소방 맞은 이유가 전 남편 두들겨서 접근금지 당했소. 30초만 더 버티면 돼요. 이리 오시오. 그 후로 만식이와 윤복이는 여인의 근처도 얼씬거리지 않았다고 한다. 어느 마을에 사는 봉식이는 어느 날 부인이 2명이 되는 일을 겪고 만다. 외모와 목소리, 행동까지 똑같은 부가 진짜 부인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였다. 이 소문을 들은 사또는 봉식이를 불러들이는데 네, 전에 들은 일이 사실이느냐? 하루아침에 부인이 2명 되었다고? 내 사또, 일주일 정도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로 구하지 않았느냐? 그게 저 두 사람 다 데리고 살려고 했지 말입니다. 이런 고얀 놈! 분명 하나는 내 부인이 아니거늘! 어리석구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사또. 그래, 오늘 이 자리에서 진짜 부인을 찾아내도록 하자꾸나. 두 사람은 차례로 자신만 아는 서방의 특징을 말해보거라. 제 서방님은 왼쪽 사타구니에 점이 있고 뽕알은 짝뽕알에 배꼽은 참외 배꼽입니다. 그게 사실이냐? 네, 사실이옵니다. 그럼 내가 고해보거라. 제 서방님은 왼쪽 궁뎅이에 점이 있고 겨드랑이에 털이 없으며 치질을 가지고 있사옵니다. 그게 사실이냐?
네, 사실이옵니다. 사또는 고민에 빠진다. 그리곤 좋은 방법을 떠올리는데 자고로 부부라고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 합방을 하면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차례대로 15분씩 거사를 치르면 밝혀지게 될 것이다. 내 말에 동의하겠느냐? 그녀들이 답하기를 네, 알겠사옵니다. 뭔 소리여? 15분은 무슨 3분이면 되는디. 12분은 뭐 바닥 닦고 있을 거요 뭐여? 그렇게 사또는 쉽게 사내에 진짜 아내를 찾아냈다고 한다. 영식이는 넉넉하지 않은 살림이지만 아내와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비한 항아리를 줍게 되는데 여보, 이게 무엇이요? 삶을 캐러 갔다가 땅속에서 발견했는데 쓸만해서 가져왔소. 아기자기하니 줬소. 부엌에다 놓고 써야겠네. 그러다 항아리의 신비함을 겪게 된다. 바로 감자를 넣으면 2배가 커져서 나오고 은을 넣으면 2배로 커져서 나오는 게 아니던가. 심성이 고운 두 사람에게 하늘이 내려준 선물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마을에서 알아주는 부자가 되었다. 욕심 부리지 않고 적정한 부만 축적하여 티나지 않는 부자가 되었고 어려운 이들을 도우며 살아갔다. 그러던 어느 날 어두운 얼굴에 부인이 영식이 앞에 나타나는데 아니 임자 무슨 일이길래 그렇게 얼굴이 안 좋단 말이오? 그게 말입니다. 솔직하게 말해보구려. 망설이던 부인이 말하기를 내 항아리를 깨트려 버렸소. 무엇이라고? 순간 화가 났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다. 욕심이 과하면 화를 입게 될 게 뻔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미 평생 모을 수도 없는 부를 축적해놨으니 이대로 만족하면서 살면 되겠다고 늘 생각했기 때문이다. 괜찮소. 우리 이제 어려움 없이 잘 살고 있지 않소. 그 항아리 이제 미련 버립시다. 그런데 그게 말이오. 어허, 괜찮다니까. 나는 아무렇지 않소. 마음 쓰지 말구려. 아니, 내가 안 괜찮소. 내가 욕심부리다 마저 일을 마무리 못하고 깨먹었소. 이제 어떡하오. 무엇이오 그게? 환장하겠네. 남편에게 사랑받으려던 부인은 괜한 욕심을 부리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고 한다. 진숙이는 어느 날 자신의 집을 지나치던 한 노인에게 의아한 소리를 듣게 된다. 마치 도사로 보이는 그는 진숙이에게 말하기를 이 집 주인이시요? 네, 그런데 무슨 일이십니까? 이 집 터가 무척이나 안 좋소. 내일 밤 요괴가 나타날 듯 보이요. 요게요? 그렇소. 그럼 어떻게 해야 하오? 이 부적을 가지고 있다가 요괴가 방심하는 틈에 부적을 이마에 붙이시오. 그럼 요괴가 그대로 멈추게 될 것이오. 그런 다음 뒤산 꼭대기에 나를 찾아오시게 내가 처리해 주겠네. 고맙소 어르신. 그런데 요괴가 안 나타나면 어떡하오? 그럼 다행이지 뭐. 혹시 이 부적이 사람한테도 적용돼요? 물론이지. 아무튼 몸 조심하시게. 그렇게 진숙이는 도사에게 고마움을 전했고 며칠이 지났다. 서방님, 나 준비됐어요. 무슨 준비 말이오? 알면서 오늘은 피곤한데 그냥 자면 안 돼요. 헛소리 하지 말고 이부자리 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아니, 자네 무슨 일 있어? 얼굴이 말이 아니네. 아 그게 말이오. 병 걸린 거 아니요? 참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뭐가 말이요? 아니 마누라랑 거사를 치르고 막 끝날 때가 되면 갑자기 기억이 안 나.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것 같아. 왜 그러는 거요? 그러게 말이요. 그리고 이마에 꼭 뭐가 붙어있는 느낌이요. 밤새도록 기운이 다 빠지는 느낌이라니까. 아무튼
몸조리 잘 하시게.